스트레스, 작가 권혁, 낭독 권혁.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색빛 도시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어느 아침, 강민주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사에게서 온 메일 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한순간에 조여왔습니다. 긴급회의 오후 2시.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 준비 바랍니다. 민주는 몇 초 동안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발표? 준비? 그 프로젝트는 어제 처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아무런 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손은 떨리고 컴퓨터 화면에 띄운 자료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진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려 할수록 더 엉망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혹시 이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건 아닐까? 이러한 불안한 생각들은 그녀를 더욱 마비시켰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도움을 요청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해 보일까 두려웠고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발표는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았고 문장들은 머릿속에서 쉽게 조합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날카로운 시선과 동료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그녀의 긴장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발표 중간에 몇 번이나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상사의 짧은 한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민주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스트레스는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부터 두통이 시작되었고 출근길에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며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점점 무너져가는 카드 탑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던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공원의 한 벤치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망쳐야만 한다. 그날 저녁 민주는 노트북을 켜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상사에게 사직서를 내미던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큰 돌을 내려놓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안정된 삶을 왜 포기해? 라는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짐을 정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과 몇 권의 책,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다이어리만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민주는 대도시를 떠나기 전날 밤 창문 밖으로 마지막으로 네온사인이 번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새로 시작할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민주는 한적한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고 매일 아침 자연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녀의 길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숨쉬게 하는 공간을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걷고 멍하니 자연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고 발밑에 스치는 풀잎의 감촉을 경험하며 그녀는 점점 자신을 치유해 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에게 친절했고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는 민주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민주의 치유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녀는 조용히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민주의 치유를 돕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농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채소를 심고 수확하는 단순한 과정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릿속을 짓누르던 불안과 걱정들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농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소박한 삶의 이야기를 나눴고 민주는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녀의 치유를 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받아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던 날, 민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나눈 음식과 이야기들은 그녀의 가슴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단절되었던 인간 관계 속에서 민주는 다시금 연결의 기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만의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글로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은 민주의 새로운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글이 단조롭고 두서없었지만 점차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상처들이 글 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고통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배웠습니다. 민주는 주말마다 마을 근처의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느껴지는 몸의 피로와 정상에서의 상쾌한 공기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에 오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치유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1년 후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첫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그림자와의 춤. 책은 출간과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자들은 그녀의 글을 읽으며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를 울렸어요. 이 책을 읽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메시지들이 그녀의 메일함에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강연 요청을 받고 각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관객들의 눈에는 공감의 빛이 어렸습니다. 박수갈채가 끝난 뒤 한 사람씩 다가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민주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연 중간중간 그녀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의 삶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함께 그것을 마주하고 새로운 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시간을 보다 더 소중히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연 외에도 그녀는 작은 글쓰기 워크숍을 열어 사람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은 그녀에게도 치유였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와 함께 춤을 추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